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 스님의 출가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이유는 월드컵 축구를 관람하냐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경기뿐 아니고 다른 나라 경기도 제 관심 있는 경기가 있으면은 밤을 새서 제가 이제 봉헌합니다. 아쉽게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떨어졌는데 아마 4년 후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스님들은 혹시 축구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축구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을 맞이하여 스님들은 어떻게 축구를 하고 그 축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그 축구 풍경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스님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님들끼리 모여서 매년 축구 대회를 개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매년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를 시합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축구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스님들이 축구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님들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스님들이 출가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축구를 잘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그 어떤 총림의 절에서 그 절 뒤에 불이 났는데, 산에 불이 났는데 스님들이 그 불을 끌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바위 비탈진 곳에 가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결국 그 불을 제압은 했지만 그때 그 끄면서 스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그 당시에 총회 방장 스님께서 스님들도 평소에 체력을 키워야 하지만 이와 같이 불이 났을 때 스님들이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개개인이 소방수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을 꺼야 된다 그래가지고 축구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인지 스님들이 축구를 잘하게 됐다고 그렇게 절집안에서는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 부근에 있는 그 수많은 사찰림, 주로 그 절에 포함된 그 절 입구부터 그 절 뒤에 있는 그 많은 사찰림, 특히 소나무로 중심으로 돼가지고 있는 수백 년 된 그 소나무들이 쭉 잘 정비된 그런 곳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절 빼놓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극히 왕릉 주위에는 그것이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잘 나무들이 정비된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그 잘 조성된 것은 아마 사찰, 절 부근에 있는 나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주사에서 내려서 마을에서 법주사까지 가는 그 오리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리라 되는 그 양옆에 있는 수백 년 된 그 노승들이, 아름다운 노승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통도사 입구부터 통도사 그 일주문부터 절까지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그 소나무들, 해인사 밑에 홍류동 그 계곡부터 해가지고 절까지 가는 10km 가까이 되는 그 양쪽에 있는 수백만 굴의 소나무들, 이것이 어떻게 지켜졌겠습니까? 스님들이 다 불이 났을 때 가서 몸을 바쳐가지고 그 불을 끄고, 일제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뗄감이 없으니까 온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면서 뗄나무 그 소시계를 했지만, 스님들이 밤낮으로 그 산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소중한 그러한 자연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님들이야말로
이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킨 가장 일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다. 이건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님들의 노고, 우리 스님들이 이 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스님들은 절을 지키기 위해서,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축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은 축구를 잘하면은 출가했을 때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군대 갈 때 군대에서 축구를 잘하면은 정말 사랑받거든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군대 갔을 때 한 연대급에서 하는 그런 대표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큰 애로점 없이 고참들의 그냥 사랑도 받으면서 이렇게 축구도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축구를 잘하면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처럼 우리 이 승가에도, 절제반에도 축구를 잘하는 스님들이 들어오면은 고참 스님들, 구참 스님들한테, 아주 윗반 스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이 스님들이 아주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이 축구하면은, 스님들도 부처님법에 차별법은 없지만 그래도 축구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도 차별이 있다. 못하는 스님들은 매같이 그냥 주전자 날라가지고 물 날려고 해야 되는데, 잘하는 스님들은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인간 세계, 사바 세계는 안 보이는 이와 같이 차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어떤 식으로 축구를 하냐면은 보통 군대에 있을 때 축구하는 시간이 전투체육이라 해가지고 보통 수요일, 일주일 가운데 수요일 오후에 축구를 하거든요. 그처럼 우리 스님들도 그 영향인지 꼭 제가 기억에는 수요일날 오후가 운동 울력, 축구 울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축구하는 것도 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게 뭐 강원이라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되는 한 5, 60명 이상 되는 그런 강원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사중의 스님들이랑 강원 스님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방에서도 한 번씩 이 스님들하고 시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단오날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할 때 강원 대표, 선원 대표, 사중 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스님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보통 매주 한 번씩 이게 축구를 하는데, 이 절에서는 학년이 높은 강원 같은 경우에 스님들이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축구를 다 잘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나 뭐 손흥민 같이 다 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이 윗반 스님들이 드리블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밑에 반 스님이 그 윗반 스님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저지하기 위해서 태클을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윗반 스님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밑에 반 스님이 해가지고 태클을 걸어가지고 만일 못 넣었다 하면은, 이게 아주 그냥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대놓고서 그 윗반 스님이 밑에 반 스님을 갖다가 지적하고 그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날 저녁쯤이 되면은 스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하루에 지났던 일을 갖다가 참여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하는 그 자잘한 시간이 있거든요. 매같이 합니다. 그러면 쭉 모인 가운데에서 윗반 스님이 밑에 반 스님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진 않지만, 근데 축구 시간에 밑에 반 스님이 윗반 스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태클을 해가지고 골을 못 넣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아마 감정이 들어갔는지 꼭 그 윗반 스님이 밑에 반 스님한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지적하면서, 스님은 말이야 그따위로 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부터 하면은 3000배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1000배,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보복이 오기 때문에 강원에서는 학년이 깡패라 해가지고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되면은 아주 축구를 여유 있게 하면서 골도 거의 다 노는 것이 윗반 스님들이 하고, 밑에 반 스님들은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력을 뽐낼 수가 없어요. 만일 그 밑에 반 스님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넣었다 멋있게,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은 골을 넣으면 막 좋아서 세레머니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강원에서는 밑에 반 스님이 골을 넣었다 하면은 머리를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골을 넣지? 골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바보같이 내가 미친놈이지 하면서 골 넣은 거에 대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찍히거든요. 내가 그냥 바보같이 왜 골을 넣었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강원이라 해가지고 축구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저는 법주사에서 강원을 나왔는데, 법주사 스님들은 축구로 치면은 상중 하중에서 한 중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그 당시 13군데 정도의 강원이 있었는데, 우리 법주사는 한 중간 정도. 제가 1학년 때 한 전국 그 스님들 체육대회에서 3위를 한 게 최고 성적이고, 그 이후에는 뭐 거의 예선 탈락 그렇게 됐었는데, 스님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축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있을 때도 그것이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강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합을 했어요. 정강년이라 해서 정강년, 전국 강원 연합, 이게 우리 때는 이제 공식 명칭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강원 연합, 그러니까 전국에 강원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비구 스님들 해서 13군데 정도 되고, 비구니 스님들을 해가지고 5군데, 6군데 되겠구나. 근데 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강원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연합으로서 그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서예 같은 것도 쓰면서 그런 자기들 1년 동안 준비했던 작품도 내고 거기서 평가도 받고, 그리고 또 법고라 해가지고 북도 쳐가지고 북 치면서 이제 거기서 잘 치는 강원 우승도 주고, 또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해석, 이 경전 해석 같은 거 잘하면 거기서 상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은 뭐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정강년이라 해가지고 이 시합 이제 모임이 있으면은 축구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축구 시합이.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각자 이 강원에 있는 스님들이 이 축구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강원별로 해가지고 선수 뽑아가지고 친선 경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우리 법주사에 있을 때는 친선 경기 한 2번 했었는데, 저기 통도사 가가지고 원정 가가지고 법주사에서 통도사까지 원정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통도사 스님들한테 5대 빵으로 지고, 또 기억나는 거는 백양사는 강원이 조그맣거든요. 민원도 몇 명 없는데, 우리가 갈 때야 우습게 보고 갔다가, 하여튼 거기도 백양사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백양사는 그 운동장이 없거든요. 스님들 전용 운동장이 없는데, 우리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아주 잔디밭이 이렇게 쫙 끌린 그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운동 연습하고 갔는데, 이 백양사 스님들은 자체적으로 운동장은 없었지만 그 옆에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초록색 그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새마을운동 본부가 있는 그 장성에 있는 그 운동장을 대여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얼마나 연습했는지 우리를 불러놓고, 그 당시에 그 강원, 백양사 강원, 우리는 한 40명 정도 있었고 거기는 2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40명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5대1인가 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데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 이제 법주사는 그냥 느슨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절들이 좀 느슨한 것 같아. 여기는 막 다고지게 했거든요. 백양사는 막 오기 전에 그 스님들 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발을 맞춘 다음에 우리를 부른 거고, 통도사는 또 특히 통도사는 왜 잘했냐면은 우리 동기 중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축구 선수 출신이 있었어요. 그 스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 스님이 선수 출신이 돼가지고 혼자서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서너 명이 붙어도 그 팀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패했죠. 또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은 우리 법주사에 있을 때 공을 제일 잘 차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속가했을 때 마라토너였어요. 그래가지고 체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다 축구도 잘했어요. 근데 그냥 선수같이 잘했는데 이 스님이 마라톤을 하면은 뭐 그냥 41.19를 갖다가 뛰는 스님인데 차를 못 타, 차. 이 차를 타면은 멀미가 나가지고 장거리 이동을 못 해요. 그 마을 보온 정도 가는 정도만 타지 이게 뭐 차 1시간 이상을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 스님이 갔으면 그렇게까지 앉았을 텐데 이 스님이 차를 못 타니까는 이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패인 거예요. 그래 이 스님한테 그렇다고 뭐 충북 보온에서 양산 통도사까지 마라톤 뛰라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합류를 못 해가지고 백양사나 통도사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만판 깨진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핑계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스님들 사이에서는 축구 잘하는 스님이 한 명 있으면 그 아주 그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레벨이 업이 되는데 하여튼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전국 강원연합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있을 때 이 법주사에서는 미리 한번 원정 가가지고 우리는 깨진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가을에 이 한번 연합회 그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역시 처음에 강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통도사 만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나온 팀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강원 스님들 강원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어디였냐면은 해인사. 해인사는 제가 해인사 있을 때 강사로 있었지만 스님들하고 축구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찼거든요. 원래 학인들이 강사 스님들하고는 잘 안 차는데 제가 이제 스님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나도 같이 끼자 해가지고 막 뛰는데 해인사는 축구 무지 잘합니다. 거기는 해인사 뒤에 딱 그 전용 구장이 있거든요. 정말 아주 그냥 거기 잔디 천연 잔디로 해가지고 그 아주 그 관리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인사는 예전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축구로서. 그 축구 선수 출신들이 항상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강원 그 학인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딱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유니폼도 다 맞춰가지고 이 스님들 해가지고 뭐 축구복 해가지고 이 운동화까지 다 맞춰줘요. 그 강원에서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축구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밑에 반이지만 스님들끼리 할 때는 같은 강원에 할 때는 눈치 보면서 하지만 다른 팀하고 할 때는 이제 이게 전쟁같이 해야 되니까 잘하는 스님이 이거거든요. 밑에 반이 있더라도. 그래 해인사에 있을 때 그 스님들 보면은 이 정강년 이 시합 나게 해서 해인사 스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1명의 이 베스트 11에 낀 스님들은 한 달 정도 이 특훈을 받아요. 뭐냐면은 이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한 달 정도 일체 임만한 소임을 안 봐요. 왜냐면 밑에 합한 스님들은 이게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울력도 많은데 이 선수로 차출이 되면은 일체 그런 거 빼주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운동장 가가지고 빼같이 연습하고 발 맞추고 그 다음에 가야산 정상 올라갔다 몇 시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특훈 하면 끝나면 저녁 때는 이 스님들은 특별히 맛있는 또 특식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뭐 육류를 못 주더라도 이 스님들은 라면에다가 계란, 오뎅까지 제가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선수로 된 스님들은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전조훈련 가듯이 아주 특별 훈련을 받아가지고 시합 나가고 근데 이 해인사가 그 운동장도 좋고 그래가 축구를 잘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선배 스님들 때는 거기서 외부에서 막 예전에 프로축구 있기 전에 실업팀 뭐 유공이라고
그런 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팀도 불러다가 같이 축구도 했대요. 근데 해인사 스님들이 이겼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데 거의 프로급에 있는 스님들을, 프로급에 있는 선수들이랑 같이 시합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또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해발 700m급에 있는 고지대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오면 그 적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님들 거기서는 이 해인사 스님들이 딴 데 가서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홈 경기에서는 진 적이 없대요. 그 운동장 특성도 잘 알고 스님들이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그냥 다리가 부러진 그런 운동장이거든요. 거기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프로 선수들 그런 사람들은 몸을 사리면서 천천히 하는데 스님들은 그냥 생사를 걸고 하니까 아마 스님들 봐주지 않았을까 제 측측인데, 그래가지고 이 해인사 스님들이 하여튼 간에 축구는 유명합니다. 근데 이 해인사 스님들이 축구 잘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해인사 스님이 우승 못하고 통도사 스님이 있어요. 통도사 팀들이. 통도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도사는 그 당시 인원도 뭐 해인사보다는 좀 못했지만 거기도 선수가 한 명 들어오면서 선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묻힌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도 한 달 이상 선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고, 그래가 축구하는 스님들 갖다가 특히 그 기술을 갖다가 연마시켜가지고 나중에 한번 세게 한번 붙은 거지. 해가지고 해인사하고 통도사가 붙었는데 이 결국 선수에 있는 이 통도사가 이겨가지고 제가 그때 강원에 있을 때 이 통도사가 2번인가 우승하고 해인사가 4년 동안에 해인사가 1번 우승한 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야 전통적으로 우리 승가에서는 이 통도사 제일 이제 유명한 데는 해인사, 그 다음에 우리 있을 때는 통도사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좀 범어사도 잘했어요. 범어사에도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범어사 정도 이렇게 잘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군수 강원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강원에서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축구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막 축구에 막 열정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데 있는 강원들은 특히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축구 인원이 잘 안 되니까 인원이 한 10몇 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때 그 스님들은 특화시켜가지고 축구를 안 하고 족구대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국사 팀들은 족구장을 갖다 잘 해가지고 지금도 불국사나마 그 족구장이 잘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족구만 매일같이 연습해가지고 족구 우승한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그 당시에 동화사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동화사에 있는 그 강원은 지금 축구도 안 되고 족구도 안 되니까 거기는 아마 그 실내에 그 사정 안에다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왜냐면 스님들이 뭐 매같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찰의 특징에 맞게 그런 배려가 있어가지고 그 운동 그런 거를 여건을 갖춰줍니다. 그래가지고 동화사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잘 치는 그런 강원으로 기억이 있고, 근데 특히 이제 기억나는 데는 어디냐면은 송광사는 인원은 많았는데 우리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송광사하고 해인사 스님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인원이. 그래가지고 송광사 인원이 많았는데 순천 송광사는 축구를 그렇게 사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나올 때 시합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인사나 뭐 통사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쫙 맞추거든요. 그 다음에 탁 해가지고 축구까지는 마치는데 송광사 스님들은 그런 유니폼을 갈아입지 않고 그 전통이 승복 입고 뛰는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송광사 스님들 축구 잘하는 스님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사중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스님들이 무슨 축구냐 쉽게 말해서 수행자가 막 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 스님들은 그냥 이 승복 입고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르겠는데 축구 시합에 있으면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뛰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쉽게 그 송광사는 실력이 있었지만 거기도 이래저래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에 강화하면 원래는 중앙승가대학이 원래 잘하거든요. 옛날부터 유명하기는 해인사하고 중앙승가대학이 붙어야지 이게 제대로 한번, 요즘에 보면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붙듯이 아주 치열하게 붙는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강연이라 해가지고 전국 강원 연합이거든요. 우리 때는 그래서
중앙승가대학이 강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승가대학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정강련 여기 시합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 중앙승가대학은 그 당시에 스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비구 스님들만 하면 100명이 넘거든요. 거기 축구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도 일요일마다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갖다 계속 발을 맞추고 해요. 제가 있을 때는 옛날에 개운사, 지금 김포에 옮기기 전에 개운사 있을 때 보면은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스님들이 이 전국 강원연합회라 해가지고 강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졸업한 이유는 전승련, 아마 정승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승련, 전국 승가연합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국 학인연합이라 해가지고 그런 말로서 이렇게 변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강원뿐이 아니고 전승련 해가지고 전국 승가연합, 승가하면은 중앙승가대도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 포함해서 후대에 우리 졸업한 이후에는 전승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중앙승가대가 참여하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해인사하고 이 중앙승가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마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스님들도 아주 축구에 아주 무지하게 관심이 많고, 스님들도 축구 잘하면은 군생활 피듯이 아주 승가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스님들이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발점은 절을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절에서 산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을 스님들이 끄기 위해서 그 축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체력을 평상시에 유지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절을 유지하는데,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됐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스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최고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의 이와 같이 관심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체력을 키우면서까지 이 절을 지켰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스님들이 우리 선배 스님들의 노고, 그 다음에 천년 만년을 이어질 그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남겼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스님들 앞으로 축구가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축구 잘하는 스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쉬운 것은 요즘에는 이렇게 축구를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출가자가 없어요. 축구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22명이 돼가지고 양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대환영이고, 출가하는 순간에 모든 게 핍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스님들의 축구 얘기 제가 간단하게 견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석등스님의 출가 얘기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